안녕하세요. 요무 남녀입니다. 이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 구독자 5,000명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부족한데 영상 봐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건강, 운동 주제 잘 생각해서 유익한 영상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TV에서 보면 몸무게를 매일 재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트레이닝을 진행하다 보니까 몸무게를 어떻게 재면 좀 효율적으로 재는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올바르게 체중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체중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이 있을 때마다 몸무게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오늘 몸무게가 오르면 오늘 열심히 하면 돼요. 오늘 먹어서 올라간 몸무게는 아직 음식물의 무게죠. 우리 밥 한 공기만 해도 200g이에요. 그리고 닭가슴살 한 팩만 해도 100g입니다. 그럼 합치면 벌써 이것만 해도 300g이에요. 그걸 먹었어. 그리고 몸무게를 쟀어. 그럼 300g 올라가는 게 당연해요. 그리고 물 1.5리터짜리 페트병 무게가 엄청나잖아요. 물만 많이 마셔도 몸무게는 쫙 올라갑니다. 그런데 회원님들이 오늘 먹고 나서 몸무게 측정에 대한 그 무게를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세요. 오늘 몸무게 재서 올라간 건 오늘 빼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매일매일 몸무게 측정을 안 하면 이 몸무게가 언제 올라간지를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음식이 음식물로 남아있을 땐 괜찮은데 소화가 돼서 지방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방을 1kg를 몸에서 빼려면 몇 칼로리가 필요한지 아세요? 자그마치 7,700칼로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음식물로 섭취한 양은 아무리 높아봤자 우리 막 그러잖아요. 이건 뭐 1000칼로리다 2000칼로리다 아무리 많아봤자 1000칼로리 2000칼로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지방을 1kg 빼려면 무려 7700칼로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지방으로 전환돼서 몸무게를 빼려면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몸무게를 매일매일 측정해서 어제보다 오늘 올랐다면 오늘 열심히 운동하고 혹은 오늘 음식물 섭취량을 약간 줄이면 돼요. 그러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측정 안 하고 띄엄띄엄 측정을 했어. 이 몸무게가 언제 올라간지 몰라. 어저께 올라간 건지 3일 전에 올라간 건지 모르니까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몸무게를 매일매일 측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많이 봤던 것 중에 하나고 절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운동 후에 몸무게 측정하는 거예요. 운동 후에 몸무게 측정 왜 합니까? 혹시 운동해서 몸무게가 빠졌나 하고 꼭 운동 후에 땀 뻘뻘 흘리고 몸무게 재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재지 말라고 하냐면 우리가 운동하면은 땀이 난단 말이에요. 땀으로 수분이 배출이 돼요. 수분, 물의 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땀으로 배출되는 양도 엄청나요. 우리가 땀 많이 흘리면 막 이렇게 옷 짜면은 물 흘러내리잖아요. 그 물의 양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제가 사진 하나 첨부해 드릴게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몸무게 측정한 거 그리고 공복 유산소 운동 후에 몸무게 측정한 데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빠졌어. 몇백 g이 빠졌어. 그게 뭐야? 살 빠진 거 아니잖아요. 우리 몸에서 지방 빠진 거 아니잖아요. 그냥 물 빠진 거란 말이에요. 수분이 증발한 거일 뿐이에요. 근데 좋아해. 사람들이 운동 후에 몸무게 재고 몸무게 빠지면 좋아한다. 와, 몸무게 빠졌다. 아무 의미가 없는 행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운동 후에 몸무게 측정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거랑 같은 맥락으로 사우나 찜질방에서 찜질을 한 후 몸무게 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 사우나하고 몸무게 재고 몸무게 빠졌다고 막 좋아하시죠? 아무 의미 없죠. 땀으로 수분으로 배출된 무게일 뿐이죠. 물 마시면 다시 똑같아져요. 아무 의미 없어요. 지방 빠진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운동 후 혹은 사우나 후, 목욕 후
측정해서 빠진 것은 의미가 없다.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에는 몸무게를 측정을 할 때 단기 목표를 세우라입니다. 우리가 식사량을 줄였을 때 당연히 몸무게가 처음에 쭉쭉쭉쭉 빠지겠죠. 빠지다가 정체기라는 게 옵니다. 어느 순간 잘 안 빠지는 시점이 와요. 왜 그럴까요? 용돈의 비교를 해볼게요. 용돈을 처음에 10,000원씩 받았어요. 그럼 10,000원어치를 소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다음 주에 1,000원만 용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소비를 어떻게 하죠? 10,000원 받았을 때만큼 소비 생활을 할 수가 있나요? 당연히 없죠. 1,000원만큼의 소비 생활만 할 수가 있어요. 이거랑 같은 맥락으로 밥을 맨날 한 공기씩 먹다가 반 공기씩 먹어요. 그럼 우리 몸에서 한 공기를 먹었을 때는 에너지 소비가 많아요. 한 공기에 대한 소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갑자기 밥을 반 공기만 넣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밥만 들어오니까 반밖에 소비를 못 하는 거야. 한 공기 들어왔을 때만큼 에너지 소비를 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죠? 너무 많이 지치겠죠. 체력이 너무 많이 딸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에너지 대사를 낮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주일 단위로 목표를 세우시는 게 좋으세요. 저는 어떻게 추천을 드리냐면 체중을 재요. 일주일 동안 체중을 재서 체중 1kg를 빼는 거를 목표로 두세요. 근데 이 1kg를 빼려면 당연히 음식물이 일주일 동안 조금 적게 들어와야 되겠죠. 적게 넣어주시고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루에 이 부족했던 에너지, 줄였던 에너지를 확 보충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만 보충을 해주냐면 우리가 뺀 몸무게 1kg가 빠졌다. 그러면 500g만 다시 찌우는 목표로 설정을 하셔서 주 중에 1kg를 빼고 주말에 500g이 올라가는 패턴으로 만드시면 내 몸이 조금 지치지 않고 다이어트를 실시하실 수가 있으세요. 결론적으로는 1kg 빼고 500g 증가하고 한 주에 500g이 감량이 되는 거고요. 한 달로 따지면 2kg 감량을 목표로 하시는 거예요. 주중에 열심히 하고 주말에 보상해주고 주중에 열심히 하고 주말에 보상해주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떨어지고 조금 올라가고 떨어지고 조금 올라가고 길게 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로 완성이 되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몸무게 효율적으로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몸무게를 어떻게 측정하면 좋고 어떻게 측정하면 안 좋은지에 대해서 그리고 몸무게를 감량할 때 단기 목표 설정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너무 내 몸을 타이트하게 몰아가면서 실시하기보다는 열심히 하는 것과 보상을 적절하게 섞어서 효율적인 다이어트, 체중 감량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